그 떳떳하게 파면했던 그 대법원, 아니 헌법재판소 판사 얼굴 한번 봤습니까? 왜? 그 사람이 탄핵을 시켜서 이 나라가 이렇게 바뀌어서 훌륭하게 바뀌었으면 이 여자는 방송에서 나오든가 많은 언론에도 나와서 얘기를 해야지요. 왜? 내가 파면했다고 하는데 그 이름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진숙인지 뭐, 예? 이 그 파면한 여자 있잖아요. 박근혜 죄는 차고도 넘친다면서 앞에 뭐 머리띠 두르고 한 여자, 그 헌법재판소에 재판장이 있었잖아요. 그분이 그렇게 떳떳하게 파면을 했으면 지금쯤이면 그 여자는 훌륭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한 번도 못 봤어요, 텔레비에.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또 대통령을, 윤석열 대통령 파면한 사람, 탄핵 소추를 도와준 사람, 저는 민주당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왜? 그 사람들은 적대 관계에 있으니까 어떤 방법이든 꼬셔서라도 탄핵을 시켜서 우리의 아버지를 대통령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건 이해를 한다 이거예요, 저는. 왜? 당이 틀리니까. 근데 어떻게 해서 같은 당의 윤석열 대통령을 어떻게 탄핵을 시켜서 우리 당이 살아날 거라고 생각하냐 이거야.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답이 안 나옵니다, 답이. 답이 안 나옵니다, 답이. 네? 윤통도 그때 차출됐어요. 뭘 차출했어요? 뭐가 차출이 됐죠? 김문수, 한동훈, 권성동, 유승민 배신자들 잊지 말자. 저는 그래서 온 국민이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사람, 그냥 자유 대한민국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들이 다잖아요. 여러분들도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살았고, 여러분들이 자유 대한민국이라는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도 재임 시절 동안 자유 대한민국이라는 말을 못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재명 대통령이 좌파의 우두머리 아버지 대통령이어도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엘리트의 보수 정권, 보수 엘리트들이 꽉 차고 있습니다. 좌파의 그 능력 있는 사람들보다 우파의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이 나라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 총수들은 저는 다 우파 대통령이라고 우파의 보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 자유 대한민국에서 지금 안정된 속에서 사업을 했고 회사를 운영했지, 북한을 퍼주고 매 틈만 호시탐탐 틈만 나면 북한하고 합작만 하려고 그러고 북한을 끌어들이려고 그러고 자주 통일을 한다는 미명 아래 미국을 배척하고 일본을 멀리하고 중국에 가서 사업권을 따오고 중국 기술자들하고 머리를 맞댔나요?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발전했나요? 아니잖아요. 조현태님 반갑습니다. 이영희님, 엘리트가 아니니까 엘리트들은 엘리트답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능력이 없는데 그 엘리트들을 다 내치고 내가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보수는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 정말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좌파에 나 같은 사람들이 좌파에 가가지고 내가 그걸 뺏어오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누구나 자기가 하는 일의 최고가 돼야지 내가 남의 것을 뺏어 먹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의사는 의사로서 최고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죠. 저는 대한민국의 건설 현장, 산업 현장의 안전관리자로서 저는 1992년도부터 안전관리 업무를 해서 저는 어느 누구보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제가 훌륭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저보다 안전관리를 많이 해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몇 명 없습니다. 1992년도부터 안전관리 업무를 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세요. 33년을 안전사고 예방 활동만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요즘 왜 이렇게 사고가 많이 납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모두가
배우고 다 능력 있고 다 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박사 논문, 석사 논문 맨날 인터넷 있는 거 뒤져서 베껴서 남의 거 써서 통과해서 나온 돌대가리들이 박사가 되면 뭐 합니까?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네이버에 있는 거 복사 떠다가 석사 학위를 받았다고 하는 뉴스를 보고 참말로 어이가 없더라고요. 정말로. 그죠? 저는 손에 십자손금이 있습니다. 십자손금이 있어요, 저는. 예? 보수가 서민 뺏어 먹잖아. 이영희 님은 참 아직도 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 노동자는 노동자로서의 자기 주권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노동자가 경영자를 뺏으려고 하면 안 되고 내가 사업을 하고 싶으면 노동자를 탈피해서 사업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노동자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회사에 입사 시험 볼 때 회사에서 시키는 건 다 하겠습니다. 회사 사장님이 원하는 건 다 하고요. 조금 불편해도 시키는 건 다 하겠습니다. 라고 들어와서 입사하고 한 달, 3개월, 1년, 2년, 3년 지나면 어떻게? 뭐야, 내가 돈을 다 벌어다 주는데 저 사장은 뭐 그냥 앉아서 돈만 받아 먹네? 야, 당신 나가. 내가 사장할게. 그런 노조원들이 우리나라에는 정말 잘못된 겁니다. 왜? 노조원은 내가 정당하게 8시간 근무하면 8시간씩 월급을 주고 또 연장 근무를 하면 연장 수당 줘야 되고 노동 행위를 불법으로 사용자가 했을 때만 거기에 대항해야지 노동자가 경영권을 뺏으려고 야 사장 나가 내가 너한테 10억씩 벌어다 주는데 매달 10억씩 벌어다 주는데 나는 월급 요만큼 주고 너는 9억씩 갖고 가냐 그러니까 너 나가 내가 사장할 거야 그런 노조가 경영권까지 침탈하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저는 다 하겠습니다. 안 했는데. 이 무화과님은 이재명이 대통령 잘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 거는 무슨 기준이 잘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기준이냐 이거죠. 무슨 기준으로 잘하냐고요. 궁금해. 아니 기준을 얘기해야지. 뭘 잘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을 통과를 잘했습니까? 대기업 총수들을 아스팔트 위에 플라스틱 의자에 앉혀갖고 박수를 치라고 했습니까? 네? 여러분들 국민 임명식 하는 날 삼성 이재용 회장이랑 그 떨거지들이 아스팔트 위에 공연장에 있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가지고 박수 치라고 했잖아요. 왜? 너네 2번 찍었어? 야, 내 앞에 와서 무릎 꿇어. 네? 내 앞에 와서 무릎 꿇어. 야, 참. 술 매일 처먹고 출근 안 하던 송렬이보다 잘. 자료실님은 아직도 그런 말을 믿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합니다. 아니 술을 매일 처먹고 출근 안 하는 성렬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걸 봤습니까? 그거 방송에서 얘기한 거잖아요. 방송에서 술을 매일 먹었다고. 술주정뱅이라고. 출근 안 했다고. 그걸 믿으면서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양반 오늘도 방송하네. 그럼요. 방송이 아니고 채팅입니다. 방송은 제가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얘기하잖아요. 술주정뱅이 맞다고요? 술주정뱅이가 뭐가 술주정뱅이인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니 정말 술주정뱅이면 저도 믿을게요. 술주정뱅이면. 네?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저녁 반주한다는 얘기 합니다. 술 먹는 분들 아니 술 안 먹습니까? 아니 그걸 술주정 야 은샘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자료실님은 술주정뱅이가 맞다는 근거가 뭐냐 이거요. 그죠? 맞아요. 이번에 그 성렬이는 시장에 총수들 데리고 시장에 같이 간 거 저도 봤습니다. 근데 2년
두 달 만에 10번을 데리고 다녔습니까? 예? 두 달 만에 10번 데리고 다녔습니까? 야 참 경호 경찰들은 다 아는 아람님 반대인 사람들은요. 그걸 확대하고 또 아니 경호하는 사람들이 아니 술 먹는 거를 뭐 쳐다보고 다니나? 그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요번에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이 국민의힘에서 오늘 철퇴를 저는 맞았다고 봅니다. 그게 전한길 강사나 저나 최국 튜브 아시죠? 최국이나 저나 같은 생각이에요. 근데 뭐 그분들하고 저하고는 전혀 어깨를 겨룰 사람은 아니고 저는 그냥 가평 계곡의 정말 민초 중에 민초인 그냥 저 혼자만 저 혼자만의 생각이에요 그냥. 근데 이 생각을 그냥 여러분들하고 의견을 나누는 방송도 아닌 채팅 라이브 채팅하는 겁니다. 우리 예? 이재명을 응원해야지. 아 그쵸. 국민의힘이 개노답이라서 그럼. 가평 통일교에 가평에 통일교도 있고요. 신천지도 있고요. 다 있어요. 이명박 별장도 있고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가평에. 왜 그런 가평이 다 있는지는 아세요 여러분들? 가평이 한반도의 한 중심 지역이에요 가평이. 그래서 가평이라는 곳이 지리적으로 한 중심입니다. 좌파 인상이에요 제가? 제 인상이 좌파 인상. 아 물론 저도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에요 저도. 나이는 뭐 60 가까이 됐는데 저는 차도 투싼 끌고 다녀요 투싼. 11년 된 중고차 700만 원 주고 사 가지고 차 중고차 끌고 골프장 다니는 사람입니다 저는. 투싼 800만 원 주고 산 투싼을 11년 된 차 트렁크에다가 골프백을 싣고 골프장을 가서 로비에서 "야 문 열고 네가 골프백 좀 내려." 그러니 나보고 이것들이 문 열어 달래. 왜? 다 문을 열어 주잖아요. 외제차는 운전석에서 문을 딱딱 열게 돼 있어요. 근데 나는 투싼 끌고 가니까 이것들이 기사님 문 좀 열어 주세요." "야 나 골프 치러 왔어. 네가 열어서 내려." 그랬더니 뭐 입이 삐죽삐죽 대더라고요. 근데 제가 골프를 70대 후반 80대 초반 칩니다 제가. 골프를 거의 뭐 한 싱글 79개 80개 그렇게 쳐요 제가. 근데 그 많은 외제차 끌고 와서 골프 칠 여유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저는 여유가 아니라 골프를 좋아해요 제가. 골프를 좋아하는데 그럼 골프는 그럼 돈 많은 사람이 쳐야 되는 거냐? 아니더라고요. 제가 800만 원짜리 투싼 끌고 가서 골프를 쳐요 제가. 예? 그리고 골프장에 그린피가 뭐 어떤 사람은 30만 원, 40만 원인데 저는 그린피가 6만 원, 7만 원짜리 가서 쳐요. 아니 한 달에 두 번, 한두 번 치면 한 15만 원, 12만 원. 지난주에는 12만 5천 원 들어갔어요. 그거 치는 거예요. 근데 음 음 조국 된장찌개냐? 아 줄줄이 끌려다가고 있는데 죽은 자식 근데 끌려가는 거는 지금 정권이 바뀌어서 그걸 모르고 국민의힘에서 그걸 모르고 탄핵을 찬성했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정권이 바뀌어서 아버지가 대통령이 되면 그 복수 아닌 복수를 할 텐데 그걸 모르고 탄핵을 찬성해서 이 수모를 겪는 거잖아요. 네? 맞잖아요. 난 그게 예? 그게 정말 영빈관 패신데 한 뚜껑 때문에 한 뚜껑이 뭐예요 한 뚜껑이? 우리 한 뚜껑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경애님인가요? 경애 한자인데 모르겠네. 한 뚜껑이 뭐예요 한 뚜껑이? 예? 왕뚜껑 아니에요 왕뚜껑? 라면? 전 한 뚜껑은 뭔지 모르겠습니다 한 뚜껑은. '뚜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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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껑
왜 한동훈이가 왜 한 뚜껑이에요? 아, 봉이 김건달님, 윤미향이 8건 중에 7건이 무혐의 검찰 납치 아닌가. 아, 사실 저는 그걸 이렇게 봅니다. 저는 뭐 법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윤미향이라는 사람을 구속을 시키려고 하는데 그냥 8건 중에 한 건만 가지고 구속을 시켰다고 보는 겁니다. 그게 과거에 허경영이라는 사람이 지금 구속이 돼 있나 모르겠지만 요즘 뉴스도 안 나오니까, 허경영이라는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하고 결혼을 하려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을 잘 안다. 뭐 박정희 대통령이 뭐 경제수석으로 자기가 청와대에 있었다. 뭐 여러 구라를 많이 쳤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허경영이라는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을 생판 모르는 사람이었냐? 아니면은 잘 아는 사이고 저녁 식사도 같이 했던 사람이냐? 사실은 허경영이라는 사람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면이고 아는 사이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왜 감옥에 갔냐? 당신은 사회에 나와 있으면 안 되니 감옥에 가야 된다. 그중에 죄를 하나 준 거예요. 윤미향도 이것저것 다 해서 뭐 50년, 20년, 30년 감옥에 누울 이유는 없잖아요. 형사범도 아니잖아요. 사람을 죽이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그걸 뭐 40년, 50년 합니까? 아니잖아요. 전두환은 광주 사태 때 그 민간인을 학살하라는 지시를 한 근거로 사형을 선고했잖아요. 그리고 노태우는 직접 지시를 하지 않아서 무기징역을 시켰고, 김대중은 내란 혐의로 확정이 돼서 사형을 언도받았잖아요. 그렇잖아요. 맞잖아요. 그래도 이 사람들 모두 다 사면 복권 시켜줬잖아요. 그쵸? 사면 복권 다 시켜줬어요. 네? 유혈 할머니들을 위해 30년 가까이 일했는데 오래된 영수증 1,700만 원 증빙 못했는데 윤명이 기부한 금액이 1억이 넘어요. 봉이 김건달님 1억이 넘는다는 근거는 뭐죠? 1억이 넘는, 1억, 자기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는데, 아니 윤미향이 무슨 돈을 그렇게 벌어서 기부한 돈이 1억입니까? 여러분들 1억 버는 게 쉬운가 보죠? 뭐 코인 했나요? 뭐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예? 뭐 1억 책 장사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예?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 남은 거 고인이 유지받도록 기부했는데 그게 횡령으로 유지돼. 고인의 유지받도록 기부했어요? 그걸로 기부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일본과 우리나라가 위안부 가족들에게, 돌아가신 분들에게, 아니면 살아있는 분들에게 1인당 1억씩 보상하겠다. 그리고 정신적으로 피해 보상하겠다. 그래서 현금 1억 준다고 해서 10억 달러인가 일본에서 줬다고 들었어요. 줬다고. 그러면 그 살아있는 가족들한테 1억씩 주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선동질해서 받지 마라, 받지 마라. 우리가 이거 받는, 돈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냐. 받지 마라, 받지 마라. 그래서 이 돈은 국가에서 운영하고 관리하고 있는 돈이고 우리는 계속 굶어 죽고 라면이나 끓여 먹어야 되는 위안부들은, 살아있는 위안부들은 1억 주면 얼씨구나 받을 텐데 받지 말라고 선동한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요? 일본 위안부들을 인당 1억씩 준다 그랬던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예? 1억씩 준다고. 박원순 시장은 여린 사람이죠. 여린 사람. 여린 사람이고 여자 관계가 별로 없는데 비서한테 어떻게 말 잘못해 가지고 참 쪽팔린 일을 했잖아요. 그 부인이 아주 훌륭한 분이잖아요. 사회성도 있고 사회도 알고, 그죠? 소외되었던 위안부 할머니들 제도적으로 지원하게 한 윤미향이, 저는 그 윤미향이 일본에서 1인당 1억씩 준다고 저는 그걸 들었어요.
그럼 1억씩 줬어야지. 우리나라 그 위안부 할머니들 1억씩 줘서 평생 떵떵거리고 좀 살으라 이거야. 죽을 때까지 1억이면 충분히 살잖아요. 저는 1억씩 준다고 제가 그래서 일본에서 어 뭐 1억 위안인가 뭐 얼마 돈을 우리나라에 예 이 보낸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걸 안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안 받은 게 아니고 못 받게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맞나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1억으로 떵떵거리지 못한 근데 그 돈조차 그 돈을 안 준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뭐 안 준 게 아니라 "받지 말자." 왜 우리가 그 돈을 받냐? 그 돈은 기금으로 우리가 활용하자. 그 기금을 갖고 운영하지 않았나. 사실은 돈이 중요하잖아요. 돈 1억씩 주고 떵떵거린다는 얘기는 나이 80, 90 먹은 분이 1억이면 정말 쓰고도 남습니다. 쓰고도 남아요. 그렇잖아요. 예? 김한나님 미안합니다. 아유 김한나님은 말 듣고 있으면 스트레스 받아 나갑니다. 아유 미안해요. 아유. 심우정 딸, 한동훈 딸, 나경원 딸은 신의 딸인가요? 아유 저는 그 딸 얘기하는 것은 언론에서 "니 딸은 뭐 잘났냐. 니 딸은 잘났냐." 그런 표현의 한 귀절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부모가 정말 배필해서 써 주는 거와 자식한테 알려주고 해 주는 거하고 좀 틀리잖아요. 그죠? 예? 미국 실문 방문 때 근처 호텔에서 지냈다. 예. 빠세님 실문방 때는 근처 호텔에서 지냈어요. 누가 호텔에서 지냈어요? 개딸 극혐 4050 땜시 민주주의가 망가지고 있다. 예. 맞아요. 저는 그 요번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날 미국에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더 극진한 환대를 받으면서 가야 되는데 좀 그게 좀 그렇지 않다면 음 쪼끔 저도 마음이 아플 것 같습니다. 어찌 됐든 어 미국하고 동맹 관계를 좀 유지하면서 좀 허심탄회한 뭐 골프도 좀 치고 해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재임할 때 트럼프하고 골프를 쳤으면 참 어울렸을 텐데 빠세가 입 털다 실패해서 저 차단했어요. 아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이재명 대통령도 욱하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재명 대통령 욱하는 거 그거 모르시나 보죠? 저는 이게 그냥 그렇다고 뭐 믿거나 말거나지만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싫어하는 발언을 하거나 하면 반은 그냥 음? 죽을 것 같아요, 상대방이. 그래서 기업들 총수한테는 "기업 잘 되게 하겠다." 하면서 노란봉투법이나 통과를 시키고 예? 그죠? 대기업들 다 외국 가서 우리나라 경제 박살났다고 지금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영빈관도 내주지 않으면 그러면 여관방에 가서 사 살아야 되겠 자야 되겠네. 그죠? 정치 잘한다고 MBC에서 극찬 중이에요. 와. 걱정입니다. 걱정이에요. 지금 이제 한 2달 좀 넘었잖아요. 예. 2달 좀 넘었는데 물론 뭐 민주당의 이재명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이야 이유 불문하고 전기값이 올라도 기름값이 올라도 '아이 내가 참아야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대통령 됐는데 아이 내가 기름값 좀 오르면 뭐 어때? 아이 전기값 좀 더 오르면 어때? 내가 돈 좀 더 내면 되지. 아니 의사들 좀 없으면 어때? 내가 아파도 그냥 죽으면 되지. 나 치료해 주는 사람 많이 안 늘려도 돼. 뭐 나는 그냥 아파서 죽을게. 우리 아버지가 있으니까.' 예? 그게 맞나요? 자유대한민국 민주주의에서는 시장 경제 원리를 이용해서 자유대한민국 잘 살게 해 주고 선진국 대열에 내야 되고 모든 국민이 잘 살게 해 줘야지
나만 믿고 내 말만 따르라고 하는, 내 말을 싫어하는 사람, 역적인 사람은 내치는 그런 나라를 만들면 안 되잖아요. 비록 좌파 대통령이 되더라도 우파에 있는 보수적인 사람도 끌어안고 전직 대통령 얼마든지 풀어주고도 내가 대통령인데 합심합시다. 화해합시다. 민주당의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은 자기를 사형을 선고한 전두환도 청와대 불러서 화합의 정치를 했습니다. 그 정도는 해야 김대중 선생이라는 소리라도 듣죠. 그렇잖아요. 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되니까 국회도 못 오게 하고, 네? 아니, 국회 못 오게 하는데 거기 가서 대통령직이나 됐는데 보이콧 하는데 누가 가겠습니까? 네? 잠시 1분, 10분만이라도 박수 쳐주고 있는 데선 그래도 뭐 우러러주고 받들어주고, 또 없는 데선 욕하고. 아니, 그렇게 하면서 경제 발전을 일으키고 국민들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완전히 나라가 반이 났잖아요. 그 반 난 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최근에 8월 15일 해방이 되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남한만 미군정과 합쳐서 자유 대한민국을 만든 그 역사가 여러분이나 저나 그 테두리 안에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아직도 그때부터 지금까지 부정만 해가지고 아직도 저 북한하고 손을 잡아야만 우리가 미국을 내치고 산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사실은 이미 북한은 실패한 정치로 대부분이 다 알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이 된 것을 북한에 어떻게든 도움을 줘서 개성공단도 만들었고, 관광 사업을 해서 동해안에도, 응? 금강산도 개발을 해서 우리가 다 갔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다 파토가 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유민주주의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현직 대통령은 북측에 뭐 어긋나는 것은 하지 않겠다. 북측에 흡수, 자유 대한민국으로서의 흡수 통일은 하지 않겠다. 하지만 언젠가는 통일해야 된다. 그러면 뭐예요? 우리나라로 통일이 아니라 북한으로 통일한다는 얘기입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왜?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에 좌파만 있는 줄 아십니까? 좌파는 드러났잖아요. 좌파는 몇 명 없습니다. 그냥 1번 찍은 분들 중에 정말 어려운 사람, 그래 이재명이 찍어주면 저 가진 사람들, 삼성에 그 저 이재용이 돈 좀 뺏어가지고 나 좀 나눠주겠지. 그래서 국민, 민생 지원금 15만 원씩 줬잖아요. 또 45만 원씩도 주고. 그러니까 기분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돈은 개인 돈입니까? 세금이잖아요. 결국에는 그 돈 받아서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하는 거 보고 최고위원이 김근수도 떨어지고요. 김근수도 그다음에 또 안철수도 떨어지고요. 그다음에 누구요? 그 조경태도 떨어지고, 결국에는 장동혁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대표 후보로 이제 단일화가 됐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김문수 후보도 그래도 단골인데 나이가 좀 많이 있으니 앞으로 5년 이후까지 들이대면서 갈 수 있는 역량이 좀 부족할 것 같으니, 장동혁이라는 사람이 젊은 패기를 가지고 이 사람을 주축이 돼서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대통령도 끌어안고 모든 보수를 끌어안고 간다면 충분히 자유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화이팅님처럼
장동혁 후보가 된다면 미래를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김문수 후보도 뭐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또 이제 70 이상 넘어가면 그 이후에 80 돼서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역량도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장동혁 후보가 이 어려운 시국에 안철수나 조경태 같은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 과감히 다음 국회의원 공천권을 다 뺏어서 아예 그냥 저들끼리 나가서 하든지 안철수당을 만들든지 민주당으로 가든가 뭐 그렇게 해서 정말 똘똘 뭉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참고로 저는 국민의힘 당원도 아닌데 저는 국민의힘 당원도 아닌데 왜 이런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국민의힘 당원이 아닙니다. 평당원도 아닙니다. 근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어찌 됐든 배신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배신의 그 끝말로는 배신하면 언젠가 화살이 자기한테 날아오더라고요, 대부분이. 왜? 뒷담화 까는 사람들은 언젠가 복수가 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을 참 싫어합니다. 예? 그래서 요번에 탄핵에 했었던 사람들이 어떤 낯짝으로 국민의힘에 아직도 있는지, 차라리 김상욱 같은 사람은 차라리 국민의힘에 공천받아서 국회의원까지 해먹어 놓고 그걸 또 벅차고 나가서 민주당으로 간 거 보면 '야 그런 것이 정말 국회의원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김문수가 인제 한동훈을 뭐 품는다고 말한 거는 인제 전체를 표를 받고자 뭐 여러 가지 했는데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품고 윤석열 대통령을 비호하고 풀어주고 석방해서 하물며 안 되면 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미국으로 망명을 보내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서 기존에 있는 보수에서 좀 추려 주고 민주당 정권이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은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계속 감옥에 넣어 놓은 상태에서 반쪽만 바라보고 정치를 하고 이 나라를 이끌어 간다면 결국엔 피해 보는 사람들은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면 그 누구 탓할 겁니까? 내가 좀 힘들어도 이재명 대통령이 있으니까 마음의 위안을 삼아야 되나요? 그게 맞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 전기요금을 윤석열 대통령은 원전을 늘려서 전기요금을 안정화시키려고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뭐라 그래요? 뭐 무슨 뭐 산소가스인가 뭐 무슨 전기요금을 높일 수밖에 없다. 예? 온실가스를 기준치에 충족하려면 전기요금을 올려야 되니까 국민들한테 설명을 해 줘라? 아니 잘 들어보면 설명해 주는 걸로만 듣는데 설명이 아니고 전기요금을 올린다는 얘기 하잖아요. 아니 올리는 걸 설명해 주면 "예 대통령 아버지 나는 전기요금을요 5만 원 내고 있던 거를 20만 원 올려도 저는 괜찮습니다." 그래야 되는 건가요? 문현숙님, 한동훈이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배신자 한동훈.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한 게 뭐 있어요? 한덕수 불러다가 국민의힘에서 브리핑 했잖아요, 브리핑. 예? 브리핑 했잖아요. 정부를 자기가 운영하겠다고. 그게 배신 아니면 뭡니까? 예? 그래서 운영했습니까? 민주당의 예? 그 아버지 같은 사람들이 그걸 가만 놔둡니까? 그러니까 한 칸에 날아가고 탄핵하자고 하니까 바로 표를 줘 가지고
탄핵을 해 버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세상이 또 바뀐 거잖아요. 그죠? 맞아요. 문연숙 님 말이 참 맞습니다. 근데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어요. 탄핵 찬성하지. 근데 한동훈이 윤석열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도 시켜줬잖아요. 법무부 장관 뭐 지가 잘나서 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시켜줬잖아요. 왜? 옛날에 좌천됐을 때 갇힌 고초 다 겪으면서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좀 싫어했겠죠. "야 동훈아 한동훈 일로 와봐. 한동훈." 그랬나 보죠. 한동훈이는 거기에 인제 감정이 없지 않아 있었나 보죠. 그러니까 형수님이라고 얘기를 했는지 여사님으로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평소에는 상하 관계니까 "예 하고 있다가 계엄령 선포하고 한동훈이를 뭐 총살시키고 뭐 체포하려고 한다니까 그냥 민주당하고 그냥 손 붙잡고 바로 탄핵을 하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자기 뜻대로 된 거는 하나도 없어. 한동훈 뜻대로 된 거는 하나도 없어요. 그 올림픽에 나가서 사격 열심히 해서 정말 진종호 그분 참 좋아했는데 금메달 따고 막 은메달 따고 나이 먹고도 그 참 그 사람을 공천해서 국회의원이 됐는데 "야 찬성해." 그래서 찬성이 돼 가지고 이 모양 이 꼴이 됐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네. 그러니깐요. 좀 바보죠, 바보. 정말 껌딱지 했으면 예 진종호. 참 그 양반도 막 올림픽 나가고 하면 그렇게 좋아했는데 쪼끔 안타깝습니다. 네. 공천권을 줬잖아요. 그래서 전국구 된 거잖아요. 그다음에 거기도 있고 뭐 한지야도 있잖아요, 한지야. 저는 한동훈 항상 어디 TV 보면 뒤에 따라다니는 여자가 단발머리 여자가 있나 비서인 줄 알았어요, 사실은. 광야님 김씨 극단적인 표현으로 극혐을 국구정당 만들어가네. 글쎄 그렇지는 않아요. 광야님 미안합니다. 제가 그렇지는 않은데 극단적인 표현을 썼다는 거는 제가 어떤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극단적인 표현하니까 제가 뭐 막말을 한 것도 아니고 그니까 참참님 말씀이 맞아요. 진정호도 참 많은 국민이 좋아했는데 좀 거기서 쪼끔 네. 그러니까 뭐가 극단적이지. 네. 프레임 씌우지 마시고 저는 프레임은 안 씌워요. 프레임은 안 씌우고 사실은 그 요번에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 천안에서 했나 그렇잖아요. 그죠? 아니 광야님은 지금 방송 내용이 전부 그런 거잖아. 그런 표현으로 몰아가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광야님 정말 훌륭한 분입니다. 정말. 그러면 이것도 완전히 그냥 극단적인 표현인가요? 내가 광야님도 참 괜찮은 분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이렇게 표현 안 하고 "야 광야 넌 뭔 놈인데 나이는 몇 살인데 넌 막 거기서 반말이나 찍찍 해대냐." 그러면 기분 좋아요? 안 좋잖아요. 그게 채팅의 매너입니다. 왜? 채팅이라는 것은 내가 타이핑을 쳐서 저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당신이 뭐 당신이라고 그럴 수도 있어요. 당신이 요번에 전당대회에서 탄핵에 찬성한 사람들 부류가 다 떨어졌는데 가슴이 아프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사람들인데 뭐 그렇게 뭐 옹호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반대로 그 탄핵을 찬성해서 선거에 1 번을 찍었는지 2 번을 찍었는지도 모르는 그 사람들이 아직도 국민의힘에 남아서 내가 진짜 보수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왜 대통령을 뺏겼냔 말이에요. 안철수는 왜 대통령을 뺏겼냔 말이에요. 예? 맞아요. 그리고 광야님은 김문수 빨다가 장동혁 창상하는 건 뭐 세상은 영웅은 갑자기 나타나는 겁니다. 영웅은. 늘 응?
하나만 잡아먹으려고 하고 하나만 하려고 그러고 하나만 다 하려고 그러고 대통령만 하려고 그러고 다 필요 없어 대통령만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노무현도 대통령이 된 거잖아요. 예? 문재인도 비서실장에서 대통령이 됐잖아요. 근데 현직 대통령은 예? 아주 그냥 야비하게 야비하게 사자의 똥구멍을 물어뜯어 가지고 하이에나가 된 것처럼 그렇잖아요. 저는 그 광야님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 뭐 그건 광야님 생각이지만 아니 사람이 정말 난세의 영이 난다고 응? 정말 장동혁이라는 사람이 과거에 막 아스팔트 위에서 막 연설할 때는 뭐 '저 사람이 기독교인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도. 왜? 하느님 얘기도 하고 하니까. 저는 이제 종교를 안 믿으니까. 근데 쭉 연설하고 국민의힘에서 대표 후보 연설하는 거 보고 하면 '그래. 왜 우리가 보수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로 대통령이 된 사람들을 내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보수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참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누가 보수냐 이거지. 누가? 예? 자유 대한민국을 표방하지 못하는 좌파잖아요.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분명히 자유 대한민국, 미국과 우방 관계, 일본과 협력 관계 그거 배척할 수 없어요. 배척하는 순간 지지도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적절하게 미국도 가서 잘 해야 되는데 잘 안 되거든요. 그게 누가 안 됐어요? 노무현이 그랬잖아요. 평양에 갔는데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김정일이가 "아유 하루 좀 더 있다 가세요." 그랬는데 아니 우리 경호원들이 절대 안 된다고. 그게 뭐예요? 대통령보다 그 주변에 있는 그 권력이 더 세다는 거 알잖아요. 그렇잖아요. 대통령실에 청와대에 있는 정부 요직에 있는 정부 청사에 있는 세종청사에 있는 그 모든 공무원들이 다 1 번을 찍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잖아요. 단지 선출직으로 대통령이 됐을 뿐이지 다 대통령 말 믿고 100% 신뢰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요? 장관, 국무위원 예? 대사 전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정말 새로운 뛰어난 사람은 옛날에 좌파 욕한 거 다 나오잖아요. 그리고 초기에 뭐 국무위원 임명했는데 알고 보니깐 자기를 엄청 씹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바로 사임시키고 난리가 났잖아요. 왜? 그러니 평소에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저도 알고 있는 그런 극좌인 사람들만 요직에 앉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훌륭한 사람들은 관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재명 대통령도 '아 이게 아니구나. 내가 자칫 잘못했다가는 이거 들고 일어나겠구나.' 그러니까 중도를 가는 거예요. 미국한테도 잘해야 되는 거고 예? 그러니까 뭐예요? 핵 폐기한다고 그러잖아요, 북한한테. 핵 폐기해라고 그러잖아요. 사실은 만약에 북한하고 정말 우호적인 관계라면 저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 핵 개발 원합니다. 북한이 핵이 있어야 우리나라가 자주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 제가 당장 만나서 통일 협상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나가야지. 근데 그렇게 말했다가는 탄핵당하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도 자유민주주의의 이 틀 안에서 섣불리 섣불리 본인의 그 생각이 어떤지 모르지만 좌파들만이 알고 있는 그쪽으로는 절대 못 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노란 봉투법이니 뭐
농지법이니 여러 가지 법들이 있는데 그게 다 야당에서 발의했던 거 다 인정해서 이 나라를 바꾼다고 한들 보수로 있는 공무원들은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 그죠? 광현님 유튜브 방송도 공론의 장으로 많은 구독자가 지켜보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아유 당연히 기억하죠. 많은 분들이 보고 있고 또 지지도 해 주시고 하니까. 그리고 저도 이렇게 쭉 보면 뭐 김문수 빨다가 장동혁 빨다가 뭐 그런 표현을 쓰는 것보다 '아 저 사람이 김문수를 좋아했던 이유는 그래 아주 광골이고 정말 국회에서 하는 그 미디어로 봤을 때 '그래 저 정도 돼야 좌파를 이길 수 있구나.' 해서 김문수를 좋아했다가 '아 장동혁을 왜 좋아하지? 장동혁이라는 사람은 전환길 강사랑 그 아스팔트의 추위에 다니면서 응? 윤석열 대통령 석방에 그 미랄이 되고자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아 그래. 장동혁도 괜찮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뭐 누구 빨다가 한동혁 빨다 저기 누구죠? 제가 누구죠? 한덕수 빨다가 김문수 빨다가 장동혁 빨다가 그런 표현을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냐면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뭐 그냥 개인적으로 보고 좋아하고 뭐 그것도 아니에요. 단지 국민이 뽑아준 대통령을 이런 국회의원들이 자기네들끼리 막 여론몰이 해 가지고 탄핵하는 그런 모습을 민초로서 보고 '참 저거는 아니지 않나.' 저런 경우가 있다면 대통령 재임 시에 하지 말고 재임 후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재임 중에 끌어내려서 대통령직에 물러나니까 탄핵을 내란으로 바꿨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진실을 좀 보고 대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뭐 제가 제 말이 다 맞는 것도 아니고 최국 튜브 봐세요. 최국 튜브. 그다음에 전환길 강사도 뭐 이 세상에 답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그때 생각이 틀릴 수도 있는 아니 제가 언제부터 또 이재명 대통령을 또 극히 좋아할 수도 있어요. 예? 그렇잖아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집값을 절반으로 줄여주면 저는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할 겁니다. 네? 대한민국의 서민들이 어떻게 돈 좀 벌어 보려고 돈 5억 갖고 있으면서 현금 5억 갖고 어떻게든 한 10억, 15억 짜리 대출 받아 갖고 사서 그걸 20억 뻥튀기 한번 해 보려고 했던 사람들 거 "야 까불지 마. 아파트값 반으로 줄일 거야." 그러면 그 사람들 서민들 완전히 다 죽습니다. 네? 왜? 자기 분수에 맞게 살아야 되는데 정말 다들 부자만 되려고 소는 누가 키웁니까 소는. 골프장에 가려고 전부 벤츠만 끌고 다니면서 골프장 가면 뭐 골프장이 물 먹는 하마입니까? 거기 가서 뭐 가오 잡을 일 있습니까? 투싼 끌고 가서도 골프 칠 수 있는 아주 그런 삶이 필요하지 않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골프장에 800만 원짜리 투싼 끌고 골프장 가는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저 사람은 11년 된 투싼 끌고 골프장에 가서 골프를 치는데 쪽팔리지도 않냐?' 안 쪽팔려요. 그렇게 남 의식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사는 세상이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잖아요. 남 눈치 안 보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또 나도 이재명 대통령이 집값 반으로 전 집도 없는데 전 집이 없어요. 집이 없습니다. 근데 집값 반으로 떨어지면 뭐 그냥 사야죠. 네. 예를 들어서 10억 짜리가 5억 떨어지면 제가 현금 5억 있는데 5억으로 사면 은행 빚은 안 질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저는 그냥 5억의 집을 사고 싶다 이거예요.
근데 저는 10억 짜리를 대출 5억 받아서 사고 싶지는 않다 이거예요. 저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죠? 아, 박정우님, 저도 이렇게 공감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돼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0명 밑으로 떨어지면 접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내일 토요일인데 출근해야 돼요. 우리 20명 계시는데 제가 내일 출근합니다. 토요일인데도.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10분 남을 때까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아, 그래도 그 안철수하고 누구죠? 아, 까먹었네. 그 2명 탈락돼서 아, 다행입니다. 그 다음에 최고위원도 김근식인가 떨어져서 오 진정한 보수이시네. 주말까지 일을. 아, 저는 토요일 날도 일해요. 네, 일을 해야 먹고 사는 거예요. 예? 참 노동자들 돈, 응? 일 조금 하고 돈 많이 받으려고 하고 경영자들 옥죄 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각자 자기가 처해져 있는 상태에서 최고가 돼야 된다 이거지. 예? 남의 것을 탐하면 아마 성경책에 있지 않나요? 그리고 남의 것을 탐하면 안 된다는.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일의 최고가 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직업이 바뀌면 거기에서 최고가 되면 그래서 제가 의사는 진정한 의사, 명인이 명의가 돼야 되고 네?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국회의원이면 정말 이 나라가 잘 될 수 있게끔 입법, 법을 좀 바꿔서 서민이 잘 사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지 오로지 쌈박질만 하는 그런 거는 원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동영상 2개 올린 게 있어요. 그거 한번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9시 22분인데 하여튼 재밌네요. 저는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채팅으로 우리 참참님이랑 뭐 환희님이랑 이렇게 타이핑 치는 거를 저는 나빠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저는 1989년, 88년, 89년, 90년 벌써 몇 년 된 거예요. 2000년, 10년, 20년, 25년, 35년 전에 그 컴퓨터로 채팅을 많이 했어요. 20대 때. 근데 지금 이렇게 채팅이죠. 어떻게 보면 라이브로 참 나쁘지 않습니다. 그 옛날 생각이 나니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내일 8시에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8시. 내일 아침 5시에 출근합니다. 5시. 아침 5시 반에 쇼츠 올리는 사람입니다. 근데 예약을 다 해놨습니다. 예약.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참참님, 환희님 고맙습니다. 박정은님, 베리굿.